오늘도 참 치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편안한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아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아주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자, 이제 천천히 내뱉으세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인가요? 혹시 맑은 하늘보다는 금방이라도 번개가 치고 불꽃이 튀어오를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신가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허허 웃으며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밤에 혼자 누워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을까? 나이 먹고 왜 자꾸 화만 낼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 짓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사주라는 큰 지도로 놓고 보면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원한 물의 기운을 타고나서 매사에 차분하고 유연한 반면 어떤 사람은 이글거리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한가득 안고 태어납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사주의 불의 기운이 남들보다 훨씬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에 불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 불꽃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었을 겁니다. 남들보다 앞장서서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밤낮 없이 뛰게 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 안의 불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오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야 하는 시기에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너무 뜨겁게 타오르면 그때부터는 나를 지탱해주던 열정이 나를 태워버리는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꾸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 우리는 이걸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지만 명리학에서는 기운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대지에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있는 풍경을요. 조그만 불씨 하나만 튀어도 온 산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상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돈 문제로 가슴 졸이는 것,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 이 모든 고민이 결국 내 안에 뜨거운 기운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집안의 작은 배치 하나만으로 이 뜨거운 불길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기운 풍수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화를 참는 것이 병이 된다고 하지만 무작정 터뜨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주에 불이 많다고 해서 그 불을 억지로 꺼버리려 하면 오히려 기운이 꺾여버립니다. 대신 그 뜨거움을 감싸 안아줄 시원하고 맑은 물 기운을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운세를 맞히는 영상이 아닙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속 불길에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사주에 불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첫 번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그 뿌리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그 뜨거운 응어리를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막혔던 재물운과 가족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사주에 넘치는 불기운을 다스려 인생 후반전을 평온과 복으로 채우는 비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은 기분 좋게 지내야지 마음먹었는데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이나 배우자의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납치라고 부릅니다. 내 이성이 감정이라는 녀석에게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특히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은 이 납치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비상벨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도 그런 비상벨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다, 싸우거나 도망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심장은 빨리 뛰고 얼굴은 붉어지며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내 몸의 불기운이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감정에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내가 화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내 마음속에 화라는 불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서운함이라는 바람이 부네, 억울함이라는 불씨가 생겼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비상벨은 소리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화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불구경은 멀리서 해야 안전하잖아요. 내 마음도 똑같습니다. 화를 내 안에서 키우지 말고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시는 연습을 오늘부터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두 번째는 뇌를 속이는 5초의 기적 물호흡법입니다. 사주에 불이 많아 화병이 생긴 분들은 호흡이 매우 짧고 뜨겁습니다. 숨이 가슴까지만 찼다가 금방 나갑니다. 이러면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이럴 때 우리 사주에 부족한 물 기운을 호흡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세상에서 가장 맑고 시원한 얼음물이 내 정수리부터 타고 내려온다고 상상하세요. 그 시원한 물이 뜨거워진 눈을 식히고 타들어가던 목을 축이고 답답했던 가슴을 지나 발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입으로 아주 천천히 후하고 내뱉으세요. 이때 내 몸속의 시커먼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입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불을 끌 때 물을 뿌리면 수증기가 올라오며 불이 꺼지듯이 여러분의 날숨이 그 뜨거운 화기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이걸 딱 3번만 반복해 보세요.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뱉는 이 짧은 과정이 우리 몸에 이제 안전해, 물 기운이 들어왔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쿵쾅거리던 심장이 잔잔해지고 꽉 막혔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멈춤의 풍수입니다. 우리 인생 선배님들, 지금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불은 계속 움직이고 솟구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 기운이 많은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하고, 자식들 일에 참견해야 하고, 집안일을 찾아다녀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스스로를 더 태우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의도적인 멈춤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중 딱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세요. 이때 여러분의 사주를 돕는 물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나 잔잔한 파도 소리를 틀어놓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솟구치기만 했던 나의 화 기운이 물소리를 타고 발밑으로 땅속으로 차분히 가라앉는다고 믿으세요. 어르신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럴 것 없습니다. 그저 나를 식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워진 냄비를 찬물에 담가두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물소리에 담가두는 겁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사주에 불이 5개나 되어 평생 화병을 달고 사신 70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전화만 안 받아도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물호흡법과 10분 멈춤을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에 저를 만났는데 얼굴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화가 나면 불길 속에 갇힌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화가 나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기분이 들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물 기운이 마음의 근육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여러분, 사주에 불이 많은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뜨겁고 사랑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불꽃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감정에 이름표 붙이기, 시원한 물 호흡하기, 그리고 물소리와 함께 10분 멈추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사주에 부족했던 물의 기운이 마음속부터 차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의 불길이 잔잔해지면 그때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했던 자식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무뚝뚝한 배우자의 뒷모습도 안쓰러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나 자신을 비로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불을 어느 정도 다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기운을 바꿀 차례입니다. 내 마음을 식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뜨거운 기운을 몰아내고 복이 들어올 물길을 터줘야 하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돈 안 들이고 우리 집을 최고의 명당으로 만드는 물기운 풍수 배치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숨 한번 크게 고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셨나요? 마음을 식히는 게 안에서 하는 공부라면 풍수는 밖에서 나를 돕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운명은 정해져 있어도 환경을 바꾸면 흐름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사주에 불이 많아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이 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우리 집안 곳곳에 시원한 물 기운을 씹는 비방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색깔의 힘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각 기운은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빨간색이라면 이를 식혀주는 물은 바로 검은색과 푸른색입니다. 어르신이 무슨 검은색 옷을 입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에게 검은색은 단순한 어두운 색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안정을 주는 생명수와 같은 색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외출하실 때 짙은 푸른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검은색 가방을 들어보세요. 옷장 속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옷이 너무 많다면 잠시 넣어두시고 남색이나 보라색 계열의 옷을 가까이 해보세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소파에 남색 쿠션을 두거나 식탁보를 차분한 파란색 계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온도가 1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시원한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제 좀 살겠다라고 느끼며 화기를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쪽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집안의 방위 중에서 북쪽은 물의 기운이 모이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사주에 불이 많아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집안의 북쪽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북쪽에 짐이 잔뜩 쌓여 있거나 먼지가 앉아 있지는 않나요? 물은 맑아야 하고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북쪽이 막혀 있으면 내 사주에 뜨거운 기운을 식혀줄 물길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북쪽 창가를 깨끗이 닦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시원한 물 그림을 하나 걸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거나 폭포가 사방으로 튀는 그림은 피하세요. 불기운이 많은 분들은 이미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림까지 격렬하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평화로운 바다 혹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북쪽 벽에 걸어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물 그림을 만나 집안 구석구석 시원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돈복을 터주는 수생제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아이템은 살아있는 물, 바로 수경 재배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생명력을 뜻하지만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은 흙에 심은 화분보다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이 훨씬 잘 맞습니다. 흙은 때로 불의 기운을 더 머금기도 하지만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긴 물은 그 자체로 아주 맑은 수, 기운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개운죽입니다. 이름부터 운을 열어주는 대나무라는 뜻이죠. 이 개운죽을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물을 채우고 거실이나 침대 옆에 두어보세요. 초록색의 싱그러운 생명력과 맑은 물이 만나 여러분의 시각적인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방 안에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머리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수경 재배 식물을 두면 밤새 물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열을 식혀주어 훨씬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금을 활용한 정화법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나쁜 기운을 쫓을 때 소금을 뿌렸죠? 소금은 바닷물이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결정체로 강력한 물에 응축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에 불이 많으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 쉬운데 이때 굵은 소금을 활용하면 집안의 탁한 화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작은 종지에 굵은 천일염을 한 줌 담아서 현관 입구나 거실 구석에 두어보세요. 소금이 집안의 습기를 빨아들이듯 집안에 떠도는 날카롭고
뜨거운 기운을 흡수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소금을 병기에 버리고 새 소금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에이, 소금 하나 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정성이 내 마음을 다독이고 공간을 정화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 지인인 65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도 평생 사주에 불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사셨는데 남편분과 사소한 일로 매일 싸우고 화병 때문에 약까지 드셨어요. 제가 북쪽 방을 정리하고 시원한 호수 사진을 붙인 뒤에 거실에 개운죽 세 줄기를 사다 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시더니 보름쯤 지나서 전화가 오셨어요. 신기하게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예전처럼 울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그냥 허허하고 넘기게 되고 무엇보다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공간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준 좋은 사례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꼬였던 인간관계와 운의 흐름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는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곳으로 만드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주에 불이 많아 뜨거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알려드린 푸른 색깔, 북쪽의 정성, 맑은 수경식물, 그리고 정화의 소금이 시원한 담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주변을 시원하게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서 내 마음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한쪽에서 계속 장작을 던지고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이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과 말년의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원한 복에 통로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 맑은 물 기운을 채울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내 마음의 화를 자꾸만 부채질하는 불쏘시개 같은 물건들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뿌려도 한쪽에서 계속 장작을 던지고 있다면 그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겠죠? 우리 집안 곳곳을 살피며 내 사주의 뜨거운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잡동사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이거 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하시며 베란다나 창고 혹은 거실 구석에 물건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계시진 않나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야 운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그 사이사이에 갇혀서 썩게 됩니다. 기운이 썩고 정체되면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은 곧 뜨거운 열기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조급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특히 현관문 입구나 거실의 모퉁이는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신지 않는 신발, 다 쓴 종이 상자, 고장난 가전제품이 쌓여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의 불길에 계속해서 마른 땔감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눈에 띄는 것 하나만이라도 과감하게 비워보세요. 공간에 틈이 생겨야 그 틈으로 시원한 물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과 주황색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미 사주에 불이 차고 넘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침실에 커다란 빨간색 커튼을 달아두셨거나
식탁보가 진한 오렌지색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강렬한 색깔들은 우리 뇌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붉은 계열의 색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까지 뜨거운 색이면 마음이 평온해질 틈이 없겠지요. 이런 물건들은 앞서 말씀드린 차분한 회색, 연한 파란색 혹은 깔끔한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긴 시간을 보내는 침실과 거실만큼은 최대한 차분한 색깔로 꾸며서 내 눈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불, 즉 가전제품과 엉킨 전선들입니다. 현대인의 집에서 가장 강력한 불 기운을 뿜어내는 것은 단연 가전제품입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레인지 이런 기계들은 전기를 사용하며 실제로 열을 발생시킵니다.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은 이런 전자기기의 열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 충전기나 복잡한 전선들이 엉켜 있다면 밤새 여러분의 머리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기운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전선은 기운을 꼬이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선 정리용 끈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묶어주시고 쓰지 않는 가전제품은 코드를 뽑아두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방 안의 미세한 열기가 줄어들고 여러분의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죽은 기운을 담은 물건들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꽃,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 짝을 잃은 그릇들이 집안에 있다면 이것들도 정리 대상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생명력이 다한 죽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사주에 불이 많아 화병이 있는 분들은 감정이 예민해져 있어서 이런 어두운 기운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베란다에서 죽어가는 화분은 당장 치워주세요. 살아있는 식물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지만 말라 죽어가는 식물은 내 기운을 뺏어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앞서 배운 싱싱한 수경 재배 식물을 두시면 됩니다. 낡은 것은 보내주고 새롭고 맑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순리이고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불을 끄는 법부터 집안의 물 기운을 채우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한 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불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남들보다 더 뜨거운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 열정으로 자식들을 키우셨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만 그 불꽃이 너무 뜨거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사주가 어떻든 풍수가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화가 많아졌나 봐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 안의 불꽃이 조금 힘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시원하게 보살펴줘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비방들, 마음에 이름표를 붙이고 시원한 물 호흡을 하고 현관을 비우고 맑은 물 그림을 걸어두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줄 때 세상의 모든 좋은 운도 여러분을 향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집안에 화목의 꽃이 피고 여러분이 평안해야 자녀들의 앞길도 순탄하게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남 걱정, 자식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시원한 생명수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유난히 가슴 답답해 하시거나 화를 참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물 기운이 되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저 깊고 푸른 바다처럼 넓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반짝이는 물결처럼 늘 풍요롭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